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강의, 해설 강의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다 푸셨죠? 이제는 어느 정도 습관이 돼야죠. 문제 풀고 그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면서 미진한 부분을 좀 찾아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문제를 풀 정도 실력이 되시면 기본 강의는 어느 정도 쌓여 있으리라고 전제를 할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 정리할 거, 암기할 거 체크하면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명확성 원칙의 설명. 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요거 좀 암기사항이야.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명확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념적인 것, 뭐 그런 어떤 평가적인 요소는 최소한의 명확성. 자, 침익적인 영역은 수익적인 영역보다 좀 엄격성을 좀 갖춰야 된다. 명확성은요, 누구나 다 똑같이 쓰는 법이기 때문에 자,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런 말을 써요. 명확성 원칙은 객관적인 신뢰,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적용 안정성, 예측 가능성, 객관적 안정성이에요. 하지만 신뢰보, 주관적, 시간적 한계. 자, 법은요, 법 자체가 효력 발생한 그 이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법은 효력 발생하기 전에 썼던 사실은 그럴 때는 주관적 신뢰의 안정성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 안정성의 시간적 한계.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법에서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명확성 원칙, 그다음에 신뢰 원칙, 안정성인데 둘 다 안정성인데 객관적 안정성, 주관적 안정성. 그 중에 객관적 안정성. 자, 이거 암기 사안이 좀 많이 있어요. 공익이다, 잔인성을 조장한다. 이런 말들은 또 가정을의 참뜻이다, 덕의. 뭐 이런 말 나오면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 국제법에서 품행을 갖출 것, 그다음에 공무원법의 위신, 뭐 그다음에 검사라든지 법관이라든지 자, 품행 뭐 이런 말들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암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 잘 아시죠? 자, 형법에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은 자,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다 중에. 자,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런 것들. 자, 교통방해죄에서 기타 교통방해에 관련된 이런 말들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 정당방위, 정당행위 이런 것들도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암기사항이 좀 필요하죠. 자, 따라서 1번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 회복의 그러니까 국적 취득의 요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번 카메라 등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서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 처벌해야죠. 이런 처벌에 관한 법 규정은 침입적이긴 하지만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위반하지 않는다. 1번은 위반한다 해서 틀렸고 2번은 위반하지 않는다. 맞죠? 자, 비의료인은 당연히 의료인이 하면 안 되죠. 무슨 아주 속칭으로 야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거 비의료인의 의료인이 금지하죠. 만약에 적발되면 처벌하는 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위배된다. 틀렸네요. 유사석유 제품, 뭐 유사유발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유통질서 또 이게 자동차들의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 또 제조해갖고 조세 포탈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인데 위배된다. 틀린 지문. 자, 옳은 지문은 2번이요. 문제 2번 교육제도. 자, 31조에는 교육이라는 기본권과 의무도 있고요. 심지어는 제도편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도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은 약간 상대적 기본권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조금 더 제한을 많이 받아요. 교육이라는 거요. 아무래도 누구나 다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정신적, 신체적. 자, 이렇게 해서 교육에 있어서 균등. 또 차별 취급을 받으면 안 돼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 더 평등원칙이 적용되는 건 모든 영역인데 그런 11조의 평등보다도 이렇게 교육함에 있어서도 차별 취급이 발생하면 중대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는 데 있어서 차별 취급은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데서 법률을 만들 때 조금 더 제한을 가질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법률적, 입법적 어떤 한계가 한마디로 재량이 조금 넓다는 거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교육이라는 거 차별 취급에 있어서는 또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되니까요. 이게 제도편이 있는 기본권은 약간 법률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지만 차별 취급이라고 해서 별도로 11조 이에 다른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비례원칙 심사한다는 거. 자, 교육이라는 건 학부모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 취약 연령 아동에 대한 교육을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고 학교 안에서 교육은 학부모와 국가와 함께 이렇게 나와야죠.
학교 밖에서는 사교육이니까 학부모가 우선하는 거. 1번 교육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또는 학원 형태 교육관, 이걸 뭐라고 해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국가교육 공교육을 담당하는 걸 종립학교라고 하죠. 어쩔 수 없어요. 공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인가나 이런 계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31조, 그래서 1번은 위반, 자 헌법에 반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요. 자 2번 31조 6항, 자 교원의 법정주의, 교원 지위, 법정주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도하고 기본권이 같이 붙어 있으면 법률상 어떤 재량권이 조금 더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보다는 넓지만 그래도 이게 차별 취급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면 되게 비대원식 심사, 엄격 심사하는데, 자, 이 6항에 보니까 그런 법률로 하라는 거죠. 교원 지위도 법정주의. 자,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한 것. 교원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 헌법 조항이 31조 6항. 자,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33조 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래요. 교육이라는 거요. 아무래도 교원지, 법정지다 이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라라는 뜻으로 별도의 규정을 둔 거고요. 근로삼권, 요거 33조는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것도 근로자 조건의 향상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제한된 영역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중요하다, 우선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맞는 지문. 3번 대학장, 단과대학장 보할 때, 이거 단과대학장이에요. 총장님 아닙니다. 그 단과 안에서 한마디로 그냥 대표 교수님을 뽑는 거죠. 요거는 꼭 선거 같은 걸로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과대학장 보할 때 대상자 추천을 받거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부교수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 임명료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 아니요. 이거는 총장 선출이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는 반하지 않는다. 4번 31조 6항에서 말하는 교원 지위라 함은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교원이라는 분은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명 그분들은 아무도 인성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 달라요. 중요성 및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대우 또는 근무 조건, 신분 보장 의미하는 것이지 보수, 그 밖에 물적 급여, 급부 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교원지, 법정지 그분들의 어떠한 일상생활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인성교육도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당장 무슨 교육이고 그런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두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따라서 적절한 맞는 지문은 2번. 3번 관습원법. 이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관습원법 판례하면 수도 서울 이전 문제 판례밖에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판례가. 수도 서울이라는 건 국가 기능의 가장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적 도시이기 때문에 이거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 이건 헌법적 사안이고, 따라서 헌법적 사안이니까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헌법에 수도 서울은, 아니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 문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모두 다 문자로 나타낼 수 없듯이 모든 국가적 사항을 다 문자로 만드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없다 해도 국가 기능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문제라면 헌법적 사안에 해당되고 그게 기억 지문이고요. 자, 니은은요. 자, 이런 헌법적 사항에 해당되는 거 아무래도 일반적인 법률하고는 좀 다르다. 따라서 이런 헌법적 사안에 해당되는 것도 관습이라는 말을 해서 관습헌법을 인정하지만 일반적인 관습법보다는 조금 더 엄격성을 둬야 된다라는 게 니은 지문이고요. 자, 디귿. 그러면 이런 성문 규정에 헌법이 없으면 관습에 해당되는 규정이라도, 아니 관습에 해당되는 거라도 갖다 헌법이 없는 동안에는 써야지. 그럼 없는 동안에는 헌법처럼 사용해야 되니까 동등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등은 안 돼요. 대등은 성문 규정을 이길 수 있다는 거니까 성문 규정이 멀쩡하게 있을 때 관습 헌법도 인정하면서 싸워서 이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관습헌법은 성문 규정이 없을 때 관습헌법을 마치 헌법처럼 동등하게 사용하겠다. 이거 대등이란 말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동등이, 자 대등이라고 해야 되는데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건 틀린 지문. 디귿이 틀렸네요. 자, 이런 헌법적 사항을 개정할 때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관습헌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습헌법은 한마디로 문자화돼 있지 않아서 고치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도 관습헌법을 개정 절차에서 드디어 성문화로 입문을 시키는 거지. 알겠죠? 성문화로, 자, 성문 세계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지. 그걸 개정이라고 표현해요. 따라서 관습헌법도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 성문화, 문자화로 입문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법률 개정 절차로 한 거야. 법률로 입문시키면 안 되죠. 헌법적 사안인데. 따라서 헌법적 사항에 관한 문제도 헌법적 개정을 통해서 관습헌법을 성문화시킬 수 있는데 그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결국 그 헌법 개정 절차 그 국민이 직접 해야 되는, 국민이 참여해야 되는 정치적 문제를 참여하는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이걸 법률로 하면 침해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이 사건이 법률로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130조 국민투표라는 참정권,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권으로서 참정권을 침해했다라고 했던 판례였어요. 법률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디귿지문이었습니다. 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법률로서 했다면 그러면 법률 형태로 실현시킨 것은 130조 국민투표 요거 빼먹은 거다. 자, 130조 국민투표를 빼먹고 자, 130조로 해야 되는데 법률로 하면 법률은 국민투표 안 하거든요. 또 법률은 일반적인 헌법 개정 절차보다 경미한 방법이야. 제과철 출가찬. 헌법은 제적 3분의 2이기 때문에 따라서 투표권을 침해한다. 맞는 집은 그래서 디귿이 틀린 3번이 정답이네요. 문제 4번 인간의 존엄 가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요게 이렇게만 나와도 이 판례 성도착증 환자 이거 성치료를 해야죠. 그러니까 정신치료해야죠.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장기 15년 범위 안에서 선고 치료 명령은 주사약물 치료예요. 15년 범위 안에서 아니 성도착증 환자라는 게 판단받았을 때부터 그때 치료를 해줘야지 한 장기간 한 2년 3년 지났는데 지금은 뭐 종교적 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람이 개과천선을 했어. 그러면 굳이 약물 치료는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다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성도착증 환자다. 근데 15년 범위에서 아무 때나 자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성도착증 환자로서 환자가 약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 필요성은 그때 검사를 해서 그때 해야지 그냥 15년 범위 내에서 그건 너무 넓다.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거 침해한다 했던 판례. 침해하지 않는다. 벌써 성도착증 환자 나오면 간격이 넓은데도 그냥 도착증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도록 한 건 침해다. 자, 이번 모든 인명적 표현, 사전적 포괄적 규율이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 행정 편의나 단속 편의를 우선을 함으로써 그래요. 아니 뭐가 잘못될 게 우려돼가지고 아예 들어오지도 말래. 그럼 편리하게 단속은 할 수 있는데 그럼 국민의 자유권은 없는 거지. 그래서 국민의 자유권이 표현의 자유를 자 행정 단속이라는 자 편의적인 방법으로 그냥 행정이 편의적인 자기 편의적인 방법만 사용했을 때 그러면 기본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전검열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가 손을 대가지고 하지마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다른 자유와 비교해 볼 때 자 한마디로 마지막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표현물 자체가 충분히 자정 능력을 갖고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영역이라면 국가 나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기다려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만큼의 해악성이 중대하다면 그때는 손을 대야지. 그런 얘기요. 다른 방법이 모두 소진했거나. 자, 모든 인명적 표현을 사전적 포괄적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 편의, 단속 편의 우선함으로써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지나치게 제한한다. 맞아. 우리 이런 판례 있죠. 일제강점하의 반민족 행위자, 뭐 중추원 참의, 뭐 그다음에 그때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뒤늦어서라도 다시 다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진정소비법 이거 명성원칙에도 반하지 않고요. 소비법 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판례 그냥 일반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판례들이에요. 따라서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 정도 활동을 했으면 충분히 반민족 행위자. 따라서 명확성 원칙대로 반하지 않고 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4번 교도소장, 재소자, 운동화 착용 불허. 왜? 운동화가 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 아무래도 끈이 있는 운동화, 그러면 끈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주 의료나 또는 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
운동화가 있는, 자, 끈이 있는 운동화는 안 신깁니다. 뭐 고무신인데 요즘은 고무신이 더 비싸서 끈이 없는 실내화 같은 거, 그런 것들, 끈이 없는 운동화 찍찍이로 된 거, 이런 것들을 신게 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따라서 제소자에게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과잉금 정책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제소자 인격권, 행복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거 1번. 자, 5번 볼게요. 자, 평등권에 대한 설명. 자,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옳지 않은 거. 여러분, 평등권 그러면 11조. 평등원칙도 11조. 자, 11조에는 평등 권리란 말도 없고 평등 원칙이란 말도 없어요. 자, 오히려 평등원칙이 써져 있는 거요. 자, 선거권 중에 하나로서 국회의원 선거권, 대통령 선거권 41조랑 67조 1항에 거기서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그다음에 직접선거, 자, 보평 직접선거, 자유선거, 그렇지? 자, 비밀선거원칙 이런 것들이. 근데 자유선거원칙은 안 써 있어도 당연히 인정하거든요. 그렇게 따로 평등선거원칙을 다른 데 써 있지 11조는 안 써 있어. 그래도 당연히 11조는 평등권 평등원칙이라는 자 근거가 된다. 자,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상속을 허용하면서 2015년 6월 20일 이후에 최초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로부터 적용 들어간 자 법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안 되던 걸 하게 됐는데 뭐 침해하게 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찌됐든 수혜적으로 바뀐 거죠. 자, 수혜적 입법은 소급할 수 있대요. 반드시 소급을 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렇게 시한을 정해놓고 어쩔 수 없지 뭐 모든 사람을 다 적용할 건 아니니까요. 자, 침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있으면 처벌을 못하니까 찾아내서 재판을 못하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검사가 기소 중지라고 합니다. 자, 기소 중지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따라서 형사소송법 자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규정은 반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소년범 중 형의 집행 종료 면제된 자에 한해서 자격에 관해서 복권을 해주는데 자, 이거 자격, 자, 면제된 자에 한해서 왜냐면 자격,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는데 교도소에 있거나 형 집행 중이라면 자격증 행사를 못 하잖아요. 따라서 집행이 종료돼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반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해서는 자격에 관한 적용, 부활하는 건 적용하는데 집행유예, 장래를 향해서 형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요게 집행유예야. 그러면 집행유예는 규정이 없는 거야. 아니 세상에. 집행유예가 더 경미한 범죄예요. 자,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이 종료됐을 때는 자격증을 회복시켜 주는데 더 경미한 범죄로 인해서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자격증 회복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건 뭘 만들다 만 거지. 안고 없는 찐빵이지. 따라서 이거는 법을 만들다 말았으니까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했다 해서 평등원칙 위반으로 평등권 침해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네 번째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서울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이종 소용. 아, 이종 소용이 크고 있잖아. 할리 데이비슨. 이륜 자동차라고 표현하죠. 이거 이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이종 소형을 위해서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또는 오토바이 큰 거를 배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이종 소형 면허 시험 보려면 다른 사람과 자기가 운전하면 안 되죠. 면허도 없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뒤에 타고 오셔갖고 그 오토바이로 시험 보고 그러고 나서 합격하시면 내가 몰고 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시험장에 이종 소형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오토바이를 꼭 이륜 자동차를 비취할 의무는 두지 않은 법 그 자체는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륜 자동차 대부분 면허 요즘에는 많이 따죠. 옛날에는 거의 잘 안 따고 그냥 뭐라 했냐면 이륜 자동차는 다른 면허를 딴다 해서 모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땄었어요.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질서의식이 높아지면서 면허를 딴 사람만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많아지면서 이런 판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반하지 않는다. 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비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뭐 시험을 보는 사람들마다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비치해놨는데 아 이거 난 모르는데 나 기분 이런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6번.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호 의무 2인의 동의 정신건강의학 전문
의의 1인의 진단. 자, 옛날에 그랬어요. 정신질병이 발병했을 때 그때는 당사자 동의나 또는 친자 그런 동의 없이 전문의에 의해서 치료는 바로 들어가요. 근데 치료를 하려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근데 장기간 입원이 돼야 치료가 되는 경우라면 옛날엔 전문의의 판단만으로도 장기간 1년, 2년 막 해갖고 정신병동에다 놓고 치료를 했단 말이야. 아, 정상적이면 그런데 그걸 꼭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요. 영장 안 받아도 교도소처럼 아유 정신병원도 넣어놓고 못 나오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법이 이게 위헌 결정 받았어요. 결국 자 치료 자체는 당장 치료는 영장 없이 해도요. 장기간 자 이렇게 가둬놓고 치료를 하는 거, 가둬놓는다는 건 좀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끔 만들어야 될 때는 영장 꼭 받아오셔야 돼. 그래서 영장주의가 지금 아직까지도 주로 형사 절차에서만 쓰는데 예외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정신질환자 오랫동안 자 한마디로 장기 투숙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됐든 병원 내에서 치료를 필요로 할 때는 영장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신체의 구금이 좀 강하게 제한이 마치 모처럼 형벌적 구금처럼 비슷한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2번 병에 대한 징계 처분의 일정 기간 부대 함정 내 영창. 아유, 여러분 징계하고 영창은 비교해놔야지. 여러분 영창은 유죄, 무죄, 유죄, 범죄. 징계는 유죄가 아니잖아. 그러면 유죄도 아닌 징계를 받았다 해서 영창에 들어가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경찰, 그다음에 군 두 판례가 다 있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영창제도 징계로 영창에 그러면 위헌이에요. 기본권 침해요. 따라서 헌법에 위반된다. 맞죠? 자, 금치 기간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탁 나오면 교도소 안에서 또는 유치장 안에서 소란을 피운 거야. 그러면 유치장이 아니라 구치소, 미결 수용자 구치소 영장 받아서 있는 그다음에 교도소 형이 확정된 자 이런 분들이 그 수용 시설에서 소란을 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독거실 같은데 독방이라고 하죠. 약간의 징계적 성격이 있는 거지. 그 기간 내. 자, 다만 요게 조심해야 되는 게 금치 처분을 받았다 해서 무조건 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야외 활동, 햇빛을 보는 건 인간의 주는 것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거야. 따라서 금치 기간 중에도 하루에 한 번은 꼭 1시간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 너무 소란을 피웠으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안 되면 1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배정해 준다든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날씨라든지 또는 공사 이런 사유로 제한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 금지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하지만 금치 기간 중에 자신의 자비로 신문 구독을 한다든지 금치 기간 중에 또는 집필을 한다든지 이거는 원칙 금지고 예외적 허용 반하지 않습니다. 아니 금치 기간 중에 그 TV 봐야겠어. 그럼 왜 소란을 피냐고.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 반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야외 활동하고 나머지는 다르다는 거. 따라서 금치 기간 중 실외 운동, 야외 활동 원칙적으로 제한 그러면 침해다. 이렇게 나와야죠. 바로 나와야죠. 3번 징역형 수용자 청역. 여러분 징역이라는 게 여기 땀을 흘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땀을 흘리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걸 징역이라고 하고 교도소에서 땀을 흘리지 않게 쉽게 얘기해서 가둬놓기만 하면 금고라고 합니다. 보석을 가둬놓는 것처럼 금고. 일을 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고라고 그래요. 따라서 징역이라면 일을 시켜야 되는데 매일 하는 일이 다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복귀했을 때 뭔가 기술을 하나라도 가르쳐주면 그 기술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범죄를 재범을 안 저지르기 때문에 교화 개선이라는 목적에 따르면 교도소 내에서는 제한을 할 수 있어요. 법률로 뭘 강제할 수 있다는 거야. 교화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래요. 교화 개선 목적이라면 뭐 자동차 정비라든지 아니면 뭐 세탁이라든지 세탁 요즘 전문이에요. 색깔을 원색을 그대로 살리거나 또는 얼룩을 없애거나 또는 요게 때 그다음에 얼룩 뿐만 아니라 냄새 있잖아. 한여름에 빨아도 냄새가 킥킥하게 나거든요. 그런 것도 전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요. 꾸준하게 가르쳐서 나중에 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그 기술을 갖고 먹고 살게 하면 결국 이 사람이 재범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역은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꾸준한 일을 시키는 걸 정역. 정역 의무 부과하는 건 침해한다. 4번이 틀렸네요. 7번 영장주의. 자,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한 것은 자, 체포영장 원래 사전영장 긴급하게 현행범 사후영장 48시간 이내 청구.
자, 체포영장 발부받아 피의자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피의자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위배되지 아니한다. 안 돼. 남의 집에 어떻게 박차고 강제로 들어가? 영장이 있어야지. 영장은 특정 영장이야. 영장에 써 있는 것만 할 수 있어. 영장에 써 있지도 않는데 비슷한 거니까 관계 있잖아. 이러면 안 돼요. 1번 틀렸고 2번 국가보안법 옛날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됐어요. 아니 세상에 국가보안법은 무슨 대역 천재 무슨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살인죄가 더 나쁜 죄지? 국가보안법에 세상에 영장 없이 체포하고 영장 없이 수사하고 이게 말이 돼? 그래갖고 지금은 다 정리됐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지금은 사후영장이라도 받아오게 합니다. 따라서 영장 없이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침해다. 맞네요. 2번. 3번 12조 3항 신청 허가장 영장 발부는 검사의 신청 법원에서 발부합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거기는 검사의 신청이 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러면 12조 3항은 반드시 신청이 필요한 걸 전제로 하지만 신청이 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나오는 건 12조 3항의 일반 규정인 12조 1항이 법적 근거입니다. 따라서 형사소법 조항은 11조 3항이 영장주의 위배된다. 자, 반하지 않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영장 나가는 거, 신청 없이 나가는 거 12조 1항이에요. 또 근거가. 자, 4번 전투경찰 순경에 대한 징계처분 영장 아까 얘기했죠. 군 판례도 있고 요거 봐세요. 경찰 판례도 있잖아. 징계, 영장 이거 나오면 틀린 지문. 정답은 2번. 자, 8번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몇 조예요? 10조 행보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거. 적절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 내가 일으킨 거 아니라도 내가 그 사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 생명을 구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나 해야 돼. 상관없이 해서 나만 유일한 목격자라면. 근데 또 목격자 수사 제1원칙이기 때문에 좀 불편은 해요. 그래도 그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이 법에 이렇게 의무를 부과했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 또 괜히 또 제3자 관여해갖고 나만 또 범죄죄로 의심받는 거 아니야? 그래도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침해 아닙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맞죠? 이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에 전용차로 통행 금지. 요즘에 많이 문제되고 있어요. 전기로 가는 이제 스쿠터라든지 그 전기 자가용 그러니까 자전거 비슷한 거 있잖아. 그래서 그 모페드형이라고 하는데 전동 스쿠터처럼 이게 속도가 그렇게 물론 빠르죠. 그래도 자동차에 비할 뻔 아니잖아. 자동차에 빨려 들어가. 아주 강한 빠른 속도로 가면 와류가 형성돼서. 그래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전동 스쿠터나 또는 이렇게 모페드형 이런 자전거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 반하잖아요. 심지어는 이륜 자동차도 못 올라가요.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아주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 경우 제외한 경우를 빼고는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전용차는 전용차로 통행을 금지하는 건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금 실명, 이명, 표현. 이건 리미테이션을 넘어서 이건 범죄적 수준이죠. 처벌하는 건 침해 안 합니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한다. 틀렸고. 4번 총포 소지 허가 결격 사유로서 음주운전 벌금 이상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다시 운전 벌금 이상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또다시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술 먹고 아무 데나 쓰면 어떡해.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총포를 금지하고 소유를 금지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소유도 금지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정답은 1번. 자, 9번 볼게요. 자, 적법철처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연락, 운송, 운수, 운임, 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 성립하지 아니할 때 당사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은 적법철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2번. 자,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사실을 수사 대상 가입자에게 통지도록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당신 번호 내가 지금 조사하고 있어. 알려줘야지 당연히. 그게 왜 이렇게 적법절차 원칙을 반하는 건 아니에요. 2번이 틀렸네요.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사람. 이번이 바로 불법 체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 퇴거가 집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다시 당사자국으로 나가라는 거죠. 근데 당장 교통편이 없거나 또는 그게 없으면 시간적으로 조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보호실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보호실 유치를 해야죠. 옛날에 지금처럼 이런 코 무슨 질병이 있기 전에는 진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보호실에 사람 꽉꽉 차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 무슨 전염병 때문에 지금 거의 사람이 벗기 힘들죠. 그분들 직장 자체에
자, 이런 질병 때문에 결국 직장 자체도 잃어버릴 위기까지 있다 해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자, 일단은 반하지 않습니다. 자, 위배한다,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4번 징계시효 연장 규정. 징계 절차 진행하지 아니함. 통보하지 아니할 때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는 내부적 절차 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0번 사생활 비밀 자유 몇 조예요? 17조죠. 5공화국 때 들어왔어요. 1번 어린이집 폐쇄로 자 CCTV 말하는 거죠. 폐쇄 텔레비전 원칙적으로 설치 영유아 보육법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죠 이건.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어디 가서 계속 뭐 영상 틀어주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요. 자 19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잡지 부착 기간 하한을 2배. 이거 미성년자잖아.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지. 침해 아닙니다. 침해한다. 이번에 틀렸네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 처벌하는 자체는 반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4번 배우자 있는 자 간통행위 상간행위 2년 이내 징역에 처하도록 한 거. 자 간통죄 15년에 자 위헌 결정 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거의 대국민 상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1번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헌법 1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제가 말씀드렸어요. 11조 교육인데 교육에서 차별 취급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평등원칙보다 평등권 침해보다 더 중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왜? 기본적 인성을 갖추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능력은요.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지 지적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다 해서 먼저 받고 그런 건 안 돼요. 따라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해줘야지. 자, 국가가 교육제도 정비 개선 적극적 활동을 통하여 사인 간의 출발 기회에서 불평등 완화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교육의 모든 점에서 교육의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이 별도의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 여러분 교육이라는 건 적극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거야. 균등한 교육을 위해서. 균등한 교육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라는 게 아니라 균등한 교육을 위해서 모자란 분들, 불편한 분들이 없게 만들어라. 차별 취급이 없게 만들어라. 남을 다 100을 가졌는데 10을 내놔라가 아니라 따라서 여기는 제한의 근거가 아니라 원래 형성입법에 관한 근거 조문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2번. 자, 고등학교 퇴학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정고시를 못 보게 합니다. 만약에 3학년 2학기 때 내신 성적 안 좋아질 것 같아. 자퇴하고 나서 검정고시 봐서 그러면 검정고시는 성적에 따라 내신이 정해지기 때문에 뭐 특목고 같은 애들이 자기들끼리 견정해서는 자기 진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갖고 내신이 안 좋아. 근데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래갖고 자퇴하는 거야. 그러면 검정고시 보면 또 1등급 되는 거지. 이거 뭐 내신을 지 멋대로 하는 안 돼요. 공정한 기회, 공정한 평가를 해야지. 그래서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검정고시를 못 보게 하는 거. 이건 원래 할 수 있는데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 누구나 똑같이 균등의 다리, 평등의 다리를 놓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2년제 전문대학 졸업한 자 대학 편입. 대학원 편입을 하려면 자 일단은 전문대는 안 되고요. 4년제. 2년제 이상은 대학 편입은 돼요. 뭐 무슨 편입학원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런 사람들. 자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대학 편입할 수 있는 반면 3년제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야.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졸업해야 돼. 전문대는 2년이든 3년이든 침해하지 않는다. 4번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지급 대상 미성년자 자녀의 자녀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성인인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국가유공자 유족의 혜택을 받는 자녀분의 범위가 미성년자까지만. 성년자는 혼자 사셔야죠. 그러면 성년자 중에서도 뭐 장애자가 있으면 그분은 어쩔 수 없죠. 계속적으로 조금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죠. 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15조에 해당되는 직업의 자유. 12번 볼게요.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자 이게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같은 국가가 공인을 해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약간 공익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이 종료하고 일정 기간 동안 동종의 업을 못하게 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자 2번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6개월간 법무연수를 받도록 해야죠. 왜? 법학전문대학원은 학교예요.
졸업하면서 시험 봐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럼 연수는 안 받았잖아. 경험이 필요한 직업인데. 그래서 6개월 동안 연수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3번 학원 설립 운영자가 학원 설립 운영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 효력을 잃도록 규정. 아니 임원님은 뭐 전무 상무부터 시작하고 과장 부장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술 먹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약간의 뭐 패싸움 붙었어 아니면 뭐 잘못했어 그래갖고 발생한 벌금형 나왔어. 그러면 법인이 등록이 취소? 야 그러면 그 사람들 퇴근할 때 어떻게 졸졸졸 쫓아다녀? 말이 안 돼. 또 거기에 법에 보면 이 사람들을 교체해갖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도 이건 너무 심한 거야. 누가 봐도 심한 거야. 그래서 자기 책임 원칙을 운영하고 있는 헌법에 반한다. 침해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학교 정하구역 극장 영업을 금지. 이게 대학교 주변은 성인인데 왜 금지하냐고. 그래서 위헌. 초중고등학교는 봐야 될 영화, 보지 말아야 할 영화가 있잖아요. 19금, 25금. 그러니까 골라줘야지. 무조건 못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는 극장 영업을 무조건 안 돼. 그러면 헌법 불합치. 대학교는 위헌. 요거 둘 다 침해를 한다 맞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대학은 위헌, 초중고등학교 헌법 불합치. 둘 다 침해는 맞는데.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3번 재산권 23조 경제적 기본권입니다. 자, 경제적 기본권은 아무래도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해서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률로서의 제한이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고 하나 공용 침해라는 제약을 받습니다. 자, 일단은 적절한 것은 1번 개정된 해운법. 자, 해상운행법. 자, 해운법에 한정 면허 제도가 폐지됨에다 어느 기간 동안에만 면허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었어. 근데 기간이 넘어서 이제 폐지된 거지. 그 면허의 근거가 상실된 기존 한정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개정법에 따른 일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 법이 폐지됐는데 그 전에 폐지되기 전에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일반 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걸로 의지한다는 규정을 둔 거죠. 자, 이러한 의지하는 규정. 자, 내용의 경과 규정 조치를 규정한 해운법 부칙조항. 국법에 따라 일반 면허 취득 그다음에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을 운행해온 자들의 재산권 침해한다? 침해 아니죠. 어쩔 수 없잖아. 그 사람도 어차피 그 법이 살아있을 때 특별하게 받은 사람이 있고 일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약간 특별하게 받은 사람은 조금 요건이 완화돼서 혜택을 누린 것처럼 보여. 근데 그러니까 영원히 혜택을 누릴 수 없지. 법이 그래서 한시적이 했단 말이야. 폐지되고 나서 그 전에 면허를 받아서 근데 봐봐. 면허 받아서 운행을 했으면 또 조금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 시작은 그렇게 됐어도. 왜? 운행을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을 폐지되고 나면,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운영하던 걸 사라지게 하면, 그러면 경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뭐라 하면 된다? 일반 면허를 받은 사람처럼 의지해 주겠다는 거야. 그건 기존에서 일반 면허 받았다. 나 그때 어렵게 받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혜택 받아서 한 걸 또 일반 면허로 바꿔줍니까? 그 정도 한다 해서 반하지 않지. 왜? 같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새롭게 뭘 영업을 해서 침해하는 건 아니잖아. 따라서 재산권 침해 없어요. 침해하지 않는다. 해야죠. 그래서 해운 운행 자 침해하지 않는다는데 침해한다 틀렸네요. 2번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 존속 경우에 자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지 않는 거. 아니 원래 상속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존속은 위, 비속은 아래. 따라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 존속의 경우 비속이 아니에요. 존속이에요. 그래서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지 않는 건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런 거 있죠. 뉴스에 가끔 나오죠.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하고 연락을 끊고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무슨 드라마 같은 사유 있잖아. 그래서 20년 만에 나타나서 자식 죽었는데 보험금 타고 가는 거. 이 사람들 자 결격 사유 만들어야 되는 거야. 원래 상속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건 밑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불로들을 찾아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상속 결격 사유는 밑의 원칙이에요. 위를 안 만들어서 해서 곧바로 치면 아니에요. (3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실효제도. 도시계획 그래갖고 개발한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뭐 약정금 걸어놓고 공사는 계속 안 해. 그럼 불안하잖아.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면 사라지게 만드는 거. 그거는 반하지 않아요. 또 실효제도
그거는 일종 법률상 제도 문제지 기본권은 또 아니거든요. 실효 제도를 도입하며 저 경과 규정을 두어 도시계획 시설 중 일정 기간 이전에 결성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을 자 일정 날짜로 정한 국토계획법 전부 다 반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이 맞네요. 별건의 가출, 실질적 혼인관계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여러분 연금의 형성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어떻게 연금 형성에 기여분이 있으니까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일정 연금을 줘요. 계속적으로. 같이 기여를 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공직생활 중에 둘이 별거 중이었어. 그것도 계속. 그럼 기여를 한 바가 없잖아. 그런 사람마저도 자기의 기여분이 있다 해서 그걸 상속분이 있으니까 재산분할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혼인관계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 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건 침해예요. 따라서 침해하지 않는다. 3번이 맞는 지문. 자, 14번 직업의 자유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변호사가 비변호사 유상으로 법률사무 처리하는 자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연하죠. 변호사 아닌 자가 하면 이거 불협하고 또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자,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거 침해하지 않는다. 두 번째 특정인의 사생활 등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걸 우리는 뭐 사설 탐정, 좋게는 흥신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탐정,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규정, 흥신소라고 하죠. 사설 탐정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무슨 뭐 셜록 홈즈야? 그건 소설이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3번 택시 운송 비용 정기를 금지하는 거, 정가를 금지하는 거,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침해하지 않는다. 택시 운송, 자 택시 운송할 때 뭐 산악금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가치 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정가를 금지하는 거. 안경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안경업소 개설 등록하는 거 침해 아닙니다. 침해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4번이 틀렸네요. 15번 재판청구권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하지 않은 거.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 수감자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매일 검사실 한 1년에 157회. 야 이건 검찰청 직원도 아니고 너무 심했다. 노화도 침해다. 자, 두 번째 소환된 증인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아니 증인이 와서 피고인 보고 얼굴 보고 증언을 못 하겠다는 거야. 두려워서. 그러니까 판사님이 저기 피고인 잠깐 저 뒤로 빠져 있어. 나가 있어. 그럼 변호사는 남아 있잖아. 반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변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오히려 더 재판 절차를 더 실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니까 침해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 2번. 3번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시드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증감 청구. 여러분 이 보상금 증감 청구 헌법을 하시면 잘 모를 거예요. 이게 행정법의 손실보상금 금액에 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 소송이거든요. 반하지 않아요. 네 번째 항소심 심판 대상된 사항에 대해서 법령 위반 상고심을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상고심이 대법원인데 대법원은 법률심만 해요. 모든 사건의 사실심 네가 선빵 내렸어 말았어 이거 대법원에서 싸우면 대법원 판사님들 다 해서 14분밖에 없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지방법원 판사만큼 늘려줄 수도 없잖아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16번 공무단위권 25조죠. 자,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년 미만의 법적 경력을 가진 사람의 판사 임용 최소한의 법적 경력 요건을 단계적으로. 자, 이때는 변호사, 검사, 판사를 연수원에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 중에 뽑게 되다 보니까 법무연수라는 또는 경험이라는 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쨌든 변호사든 뭐든 일정 경력이 있을 때만 판사나 검사를 뽑겠다는 거지. 근데 당장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10년짜리가 당장 나오지는 않잖아. 경력자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차등적으로 올해는 3년, 내년에 5년, 내년에 7년 그러면서 나중에 10년으로 차등적으로 올리도록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 법적 경력 요건을 단계적으로 차등적으로 올리도록 한 건 침해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제한을 이면 결격 사유로 삼고 조심하셔야죠. 선고에 이렇게 하고 당연퇴직은 침해고요. 직위해제 당연퇴직은 반하지 않고요. 다만 범죄가 수뢰죄라면 그럴 때는 선고에라도 당연퇴직은 반하지 않는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세요. 선고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당연히 공직생활을 못하죠.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총장 후보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총장은 일반 국민이 뽑는 것도 아니고 학교 내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또 선거 집중을 그렇게 일반 공직선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도 지역구에서 나올 때 1,500만 원 기탁금 내는데 국회의원 넓잖아. 근데 총장 선거 나가는데 1,000만 원 내라는 거야. 너무 심하다 이거. 그래서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했다. 보통선거원칙에 반해서 고문단일권을 침해했다. 침해하지 않다. 틀렸네요. 4번 취업지원 실시기간 채용시험 가점 대상 보국수훈 자녀를 제외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만 알겠죠? 보훈수훈자는 제외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유공자하고 보훈수자는 좀 경우가 다르죠. 3번이 정답. 17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 1번 직장 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은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 조심하셔야죠. 외국인도 입국이 허용돼서 이미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인격권,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권을 갖는다. 2번 다른 기업 경쟁, 국가 간섭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경쟁의 자유. 이것도 직업의 자유 안에 포함돼요. 직업의 자유, 이직, 겸직, 무직업 다 들어가. 경쟁의 자유도 있어. 보장된다. 맞네. 2번 학업 수행이 본업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 기간 동안에만 주구장창 학원 강사를 했다. 이것도 직업이야. 연속일 필요는 없어. 계속성만 갖추면 돼요.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 있으면 직업이라고 하죠. 일시적이면 안 돼요. 4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34세 이하 한마디로 청년에게 구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왜 그들만 그렇게 특혜를 아니 당신도 청년이었었던 적이 있잖아. 더불어 같이 가자고. 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18번 사회적 기본권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검정고시 출신자 수시 모집 지원 제한하는 경우. 아니 검정고시 출신자는 왜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내신이 거의 바닥여도 자 원서 접수하는데 왜 검정고시 출신자는 이렇게 태클 놓는데 침해지. 누가 봐도 차별 취급이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한다. 맞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받는 사람, 그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에서 제외 받았잖아. 연금. 그다음에 3번 교육공무원 근로삼권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재하는 것은 그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잘못한 거지. 적어도 1절 안 되고 전면적으로 이러면 안 되죠. 4번 그 자유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제한을 걸어야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 배제하는 것은 근로 의사와 능력의 존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결여한 것이다. 정답은 4번 맞죠? 그러니까 결여하지 않은 것이죠. 65세 이상자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 노령연금 줘야죠. 그다음에 65세 이상자 국민연금하고 노령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자들은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이번에 또 말이 많아졌어요. 뭐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노령연금을 40만 원 주겠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뭐 내가 낸 연금이 15년째 냈는데 내가 타는 금액이 60만 원이야. 안 내고 말지. 어차피 국민연금 가입 안 해도 40만 원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서 사회복지가 어려운 거라니까. 4번이 정답 옳지 않은 것이죠. 자 19번 대한민국 헌정사 적절치 않은 것만 고르면 60년 3차 아주 유명한 3차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요? 자 드디어 양원제를 실시했다. 의원내각제도다. 이런 거 나와야지.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투표는 5차 때 처음 들었어요. 기억은 틀렸고 62년 5차 개정헌법 가급 선관위 오케이 중앙선관위는 3차. 자, 디귿 72년 7차 개정헌법 헌법 개정 절차 2원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4공화국 7차 때 대통령이 제안하면 국민투표, 국회에서 제안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로 헌법 개정이 두 개로 쪼개졌던 건 유일하게 4공화국이야. 자, 리을 80년 8차 개정헌법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필수적으로 정당 추천. 우리나라에서 정당 추천이 없으면 공천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공천이 없으면 아예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아무 데도 못 나가. 그러면 정당의 입김이 되게 크다는 거잖아. 그래서 정당 국가 경향이 가장 강력한 건 5차, 6차인 3공화국 때요. 62년, 69년. 따라서 80년. 틀렸네요. 니은 디귿이 맞는 집은 3번이죠. 자, 20번 사생활 비밀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독자적 기본권. 구체적 기본권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요. 어느 하나의 기본권에 가두기엔 너무 넓어.
자, 내가 내 정보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겠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 흡연자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 흡연권.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가치 추구하는 헌법 10조, 17조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2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상 사생활 비밀 자유, 일반적 인격권, 자유권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 등 이념적 기초를 하는 독자적 기본권. 자,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 피의자, 급여자, 요양기관 명 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 제공한 것은 당해 정보의 개인의 건강에 관한 것. 웬만큼 수사기관에 제공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건강 상태를 제공했을 때 이게 악용되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저 사람 야 정신병이 있대. 이것만 해도 아마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선거 중인데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선거 중에 뭐 아들내미 뭐 진짜 군대 갔다 뭐 신체가 없어 이것까지 들먹거리는데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급여 일자와 요양기관 명을 아니 무슨 병을 무슨 치료 받았다 그건 아닌데 딱 들어봐 알잖아. 사람들 딱 거기 갔다 왔어. 그러면 거기 정신과인데 막 이렇게 알거든요. 따라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 당해 정보가 개인 건강에 관한 것이긴 하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해서 막연하고 추상적 정보에 불과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는다? 아니요. 굉장히 보호를 높게 해줘야 돼요. 이게 흘러나가면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크단 말이야. 또 이게 카운터파트야 거의. 따라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침해한다. 4번 통신 이용 매체 이용 음란죄. 자, 유죄 판결 확정 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주 유명한 판례야. 여담 있죠. 다른 데는 유죄 확정 판결 받았을 때 대부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하면 다 합헌이야. 요 판례 빼고. 이거 암기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굉장히 중요한 판례. 이건 정답이 아닌 지문은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정답 지문으로 구성을 해도 아주 좋은 판례예요. 암기하세요. 정답은 3번. 자, 문제 다 푸시고 반드시 이렇게 해설 강의 듣고 제가 필기를 뭐 조금 많이 안 했지만 이게 시간상 뭐 여러분 길게 앉아서 듣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빨리빨리 좀 검토해서 스피드 있게 나가기 위해서. 자, 그래도 정리할 건 좀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문제 또 푸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꼭 푸세요. 자, 합격은 애들입니다. 감사합니다.